안녕하세요. 서깨미 2020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체 용도로 옵티머스 유닛을 생산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양산에 들어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버전 3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인도될 옵티머스 로봇은 2023년부터 테슬라에서 사용 중인 옵티머스 버전 2 로봇과 다른 디자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옵티머스 3의 디자인이 절묘하다고 언급하며 정말 원하거나 필요한 모든 자유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차량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라스 모라비는 4분기에 모든 사람이 더 저렴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의 이전 업데이트 서한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량 생산은 실제로 6월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 경영진은 현재 테슬라가 제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는 이전 발언을 제외하고는 저렴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저가 차량은 분리된 헤드라이트와 유리 지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는 간접 라이트 바도 생략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컵홀더 커버와 후면 스크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트도 테슬라의 환기가 되지 않는 비건 가죽 시트처럼 생겼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차량은 명백한 비용 절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면 범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6 칩으로 생산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보택시 서비스의 이상적인 차량으로 이 차량이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더 작은 픽업 트럭이 출시될 수 있다고 암시했지만 사이버트럭의 축약 버전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미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픽업트럭의 크기가 워낙 커서 좁은 도로와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 이상적인 차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2023년 10월에 사이버트럭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이미 사이버트럭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보링 컴퍼니 터널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부사장 라스 모라비는 사이버트럭의 규모와 다른 시장에서 유용하거나 실용적인 기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논의된 테슬라 라인업의 상당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더 작은 픽업 트럭을 설계한 적이 있지만 시장에 출시한 적은 없습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1000번째 메가팩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달성했습니다. 테슬라 아시아는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된 1000번째 메가팩 유닛이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NEV 포스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테슬라의 에너지 제품은 현재 전 세계 65개국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 에너지는 신흥시장 면에서 성숙한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연간 10,000개의 메가팩을 생산하는 테슬라의 라스롭 메가팩토리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생산 램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5년 7월 21일부터 27일 한 주 동안 1,7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등록한 9,900대보다 7.6% 증가한 수치이며 모델 Y 및 모델 3 같은 차량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간 등록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이나의 현재 보험 가입 건수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21.1% 감소했습니다. 2025년 3분기는 현재 분기가 2025년 2분기보다 45.2% 증가하는 등 테슬라에게 상당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6월에 총 71,599대의 차량을 도매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판매된 71,007대보다 0.83%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CNEV 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5월에 도매로 판매된 61,662대보다 16.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관세 압박을 피하고 공급망을 더 많이 국산화하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와 한국 배터리 공급업체 LGES가 43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미시간에 위치한 미국 공장에서 LG가 제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LFP 제품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미국 내 제조를 우선시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테슬라는 해외에서 셀과 부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차량 운행을 시작하면서 로보택시 차량 호출 플랫폼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차량 호출 서비스 지오펜스는 약 70마일에 달하며 샌프란시스코 상공에서 남쪽으로 산 호세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보택시 운행 지역이 추가 도시로 확장해야 합니다. 최근 테슬라 요다가 X에 캡처한 채용 공고 목록에 따르면 테슬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미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열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브루클린 뉴욕, 휴스턴 텍사스, 댈러스 텍사스, 펨템 애리조나, 라스베가스 네바다, 플로리다주 템파, 플로리다주 올랜도, 마이애미 플로리다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시장이 열리면 테슬라는 더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미국에서 여행이나 휴가 중에도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들은 향후 어디로 확장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공고는 테슬라가 확장을 위해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잘 보여줍니다. 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올해를 모멘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순풍이 불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엠마누엘 로너스는 테슬라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주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8% 하락한 주가를 만회하기 위해 약 5개월간의 기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투자자들이 2025년 남은 기간과 그 이후에도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부 캘리포니아로 확산된 로보택시 출시 및 확장이 향후 테슬라에 잠재적으로 큰 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완전 자율주행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과 호주와 같은 지역에서 FSD 제품군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몇 달 안에 규제 승인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울프는 내년 중 대규모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사의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갈 세 번째 촉매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는 시장에서 2025년을 넘기 위한 반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